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화되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병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이건 아마 농업기술교류센터인 것 같은데 이쪽 송탄동 쪽에 그 먼저 번에 그 고추 뭐 심었다가들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다 죽은 거 보상 문제는 잘 끝났어요? 모르시나 이쪽 농업정책과에서는 그건 저희들이 공급한 게 아니라 그 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저 농업기술교류센터에 정보 공유 안 하셔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화상병이나 뭐 이런 네. 거는 서로 이제 사전에 이제 공유를 했는데 예. 그건 아마 이제 농업기술센터 공급한 저기라 저희들한테 별도로 야, 한 건 아닌 그 것 같은 같습니다. 그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신 거예요? 예. 야, 이거 진짜 문제라고 보면. 근데 이제 화상병이나 이런 이제 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구제약이나 이런 거 같은 그런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를 해서 이제 병해충 방제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그 기술센터에서 이제 묘를 공급하고 거기에 한정된 사항이라 별도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아니 근데 한정이 아니라 그런 것 정도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되질 않나? 그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그 피해가 예상됐었던 거고 그 보상 문제도 그 공급 업체는 보험도 안 들은 회사라서 말이야 그거 가지고서 농민들한테 끌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농업정책과에서 기술교류센터랑 정부가 공유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거. 그렇게 아주 이번에 확답을 받으세요. 농업기술센터 아주 단 뭐 한 건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예, 예. 농민들의 피해 어떤 농작물 관련된 피해가 발생되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지 그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가면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 자체도 이번에 고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그 문제에서는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우리 보조금을 주면 이게 모종값도 올라가고 잘못되고 시장 가격은 싼데 이게 여러 가지 모순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스크린을 좀 해고 계셔야지 그래 모르셨다는 게 이게 알았습니다. 앞으로 정보기로 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남 의원님 질의해 아니 주십시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22쪽에 보면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서 이 안전 농산물 이게 생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럼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은 뭡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농산물은 이제 농약 안전성에 맞지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안전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친환경 이제 인증 농산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무농약하고 지금 유기농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우리 예. 일반 평택 시민들이 주변 농업 하나의 마트를 가든 대형 마트를 가든 친환경 농산물 붙은 물건이 없어요.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따로 특별 코너 붙어가지고서 소량으로 있고 간만 좀 비싸지. 우리 일반 대다수 서민들은 예, 예. 일반 시장이나 농협 하나로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붙어 있는 게 없다고요. 다 우리 일반 그냥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거 그냥 먹는 거요. 그건 예, 불안전한 맞습니다. 겁니까? 그럼 이것만 안전한 거고?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친환경 인증은 안 받고 예. 그냥 이제 그럼 친환경 투자를 인증 하는데 안 받은 거는 불안전한 농산물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 예, 예. 그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그럼 이제 안전한 농산물 못 먹는 일반 시민들은 서민들은 돈이 없어 못 먹는 겁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비싸기도 하죠. 뭐, 위원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물건에 고급이 있잖아요. 고급이. 이제 친환경은 아무래도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손도 많이 들고 농약도 덜 치고 비료도 덜 치고 비료는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지만 농약은 안 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생산량도 적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격은, 이 내용은 다 안전한 농산물 지금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거를 하기 위한 지방 구축을 해야 된다. 다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죠? 그런 취지가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것도? 아니죠. 예. 예. 그런 취지는 아닌데 이제 이런 쪽에도 수요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육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 보면
현실적으로야 어떻게 다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도 친환경 농산물 안 먹고 일반 농산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수요가 분명히 있으니 이런 쪽은 좀 더 키워나가지 산업으로서요. 산업으로서 키워나가야 되는 거 농민들의 아니겠어요? 선택의 문제다.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8쪽에 노콜푸드 아주 이 노콜푸드만 소리만 나오는지 아주 우리 과장님 징그럽죠? 지금 소송 문제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소송이요? 예. 시일 매장, 신대 매장 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그때 이제 먼저 본 사업주가 예. 저기 고소했죠? 최땡땡 그 직원 고소했죠? 예, 예, 예. 그리고 최땡땡 그 직원은 지금 우리 인권위에 제소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희들한테 인권위에 이제 그래서 제출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이제 별도 통보는 안 됐고요. 예. 저희들이 그때 이제 그 담당 사무관을 직접 제가 만났는데요. 예. 이 건으로 해서 이제 그 제소한 거에 대해서는 예. 그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공고할 사항이나 이런 게 없다고 지금 네.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내용은 이제 거기 제출한 자료 외에 이제 별도로다가 이제 그분들이 알고 싶은 게 예. 그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서 그걸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 뭐라 그럴까 그 뻔뻔한 여자, 뻔뻔한 사람. 예,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예. 저희들한테는 뭐 권고사항이나 이런 게 없고 예.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될 것 같다는데 아직 별도로 통보는 안 왔습니다. 통보는 아직 안 왔어요? 예, 예. 지금 그런 사람이 로컬 푸드 무슨 전국 강사라고 있어요? 그 저도 참 그 이 경기도 평택시의 일부 책임이에요. 이게 평택시 책임이에요. 그게. 그 경기도 이제 농식품진흥원 예. 쪽에서 아마 이제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지금 환장을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을 할 때 매장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런데 그 강의 나가고 그러는 게 그 합리적인 거냐 이제 그런. 우리 얘기도 있습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데려다가 강의 시켰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어? 이제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다 지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신대 매장은? 신대 매장은 본인들이 무슨 그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희 판단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뭐 다른 데서 다른 그 단체나 이런 데서 뭐 인수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예. 절차상 예. 그 사람들의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또 타결을 할 거냐 쉽게 해서 우리가 손을 못 하겠다. 그 매장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 손을 포기를 하면은 포기를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네. 이제 그 미지급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지급금을 해결을 해야 미지급금이 4억 5천까지 늘어났대 보니까 맞아요. 그 금액이 4억 5천 늘어났다는 게 맞습니까? 4억 5천은 아니고요. 네. 2억 그 먼저 미지급금 6천, 일부는 6천, 그 중에서도 예, 6천 몇방 남은 거하고 2억 2천 정도 추가로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동안에 그 사이에 또 2억 얼마가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억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문 닫기 전까지죠. 아니 그러게 3월 자 달까지. 이제 그 동안에 쌩 난리가 나서 어쨌든 예. 간에 이제 1억 8천 미숙이 발생이 돼서 고소 고발해서 뭐 취하하고 일정 부분은 변제하고 돈 준다 그랬다 10%만 주고 나머지 사람들 일부는 변제 안 하고 끝까지 펴튕긴 사람들 다 받고 좋다 이거야.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2억 5천이나 미수금이 또 발생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죠? 2억 예? 2천 정도. 2억 2천 정도가 또 예, 발생을 예. 한 거 아니냐고. 예, 예. 그 불과 1년 단에서 2억 2천이 다 원리 간 거예요, 그게. 모르죠? 그 뭐 본인들은 뭐 이제 그거를 컨설팅 이제 회계사한테 맡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긴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회계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좀 믿을 그럼 수 결과적으로 없는 2억 2천이라는 돈은 고스란히 우리 재배 농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몇 명입니까, 그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아유, 근데 이제 그 사항도 실적으로 이제 그 거기서 나온 것만 그렇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해도 이제 정확한 자료를 안 주고 또 자료도 그때그때 또 준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틀리니까 이 정확한 자료를 지금 뽑을 수 없는 게 그러면 좀 자, 현실입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지금? 그 매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네. 본인들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현재 있는 농업 미지급금을 지급을 해야 그 농업인들이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운영진이 와서 그거를 매장을 인수를 해서 그거를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새로운- 그거를 자 지금 현재 기찬서 씨가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그 조합이 손을 들고 나가서 부채를 다 끌고 안 나가고 여기가 그렇죠. 깨끗해져야만 예, 이게 예,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돼 새로운 운영진들은 그걸 그래야지 많이 한다고 누가 그러면 들어오냐 그 어떤 미친놈이 그걸 거기다 내놓고서 그 채무를 다 안고서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저렇게 그냥 문 닫아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3월 달부터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금 저기 되어 네. 있으니까 뭐 문을 닫으면 이제 제가 이제 행정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네, 그 임시 모두- 휴업이라고 가서 보니까 임시 휴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사업자 등록장에 저 임시 휴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냥 사업자 등록은 살아 있는데 사업을 안 하니까 임시 휴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은 그냥 살아 있는 거고요. 살아 있는 거 계속 돼 예, 있는 거로 돼 저기는 있는 거예요? 휴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다 임의로다가 그냥 매장을 안 하니까 휴업이라만 붙여놓은 거라고만요 지금 저기. 실제로 이제 휴업한다고 저희들한테 이제 공문도 보냈고요. 공문도 보냈어요. 예. 당초에는 이제 뭐 폐업을 한다고 그랬다가 진짜 폐업하는 건지 또 그게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은 정확하게 행정 판단을 해주셔야지 질질 끌 게 아니라 이제 골문건 골문고대로 도려내고 그쪽에서 그쪽 저 법인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뭐 민사로 가든 형사라고 알아서 할 거고 예, 예. 이거는 살려서 그거는 도려내고 이건 살려가지고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안을 이제 찾으려고 하려면은 이제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이제 1억 8천에 대해서 지금 변제를 자꾸 요청을 했는데 그런 거를 아까 이제 깔끔하게 해소가 돼야만 다음 운영진이나 아니 이런 그러면 데를 자 나한테도 저한테 지금 몇 개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그걸 다 놔가지고서 이제 사법기관에 고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 네. 그죠? 그래야 그게 맞습니다. 뭐 정리가 돼. 그렇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지고 정리 안 돼요 이거.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미지급금이 있는 노고빈들께서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적으로는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누가 총대를 줘 주길 바래. 솔직히 예, 얘기해서 맞습니다. 동네 다 얼굴 보고 뭐 선배들 다 저 인지상정 때문에 누군가는 총대를 쥐고 해주길 바래. 그 시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거? 시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개별 사업장이라 참나 이거.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유틸리티 비용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임시 휴업돼 있으면 비용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뭐 기본 전기세니 뭐니 다 임대료니 다 계속 늘어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임대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임대료를 빨리 달라고 이제 그 아마 기천서 예. 대표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안 하면은 이제 소송까지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우리 평택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결과는 어쨌든 간에 농민들은 우리 평택시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죠. 일부들은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는 평택시도 돈을 달라. 그리고 최땡땡 그 직원도 요구하는 게 평택시에서 그 농민들 지들이 갖다 쓴 물건값을 뭐 보상해줘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 그래서 지금 먼저 구자님하고도 만나서 얘기 확실히 했습니다. 그거는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부라서 우리가 뭐 그걸 변제를 해주거나 이런 건 없고 개별 법인에서 해결을 해야 그냥 된다는 그거 확실하게 얘기를 자 그러면 로드맵을 얘기를 하셔. 자 법인에서 손 들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기존 기찬서치 법인에서 나 못하겠으니까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금 그 휴업 중인 거를 저희가 행정적으로다가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거기 없거든요. 기존에 있는 폐업이 된다면 그거 몇 개월 가면 시설들이 이제 다 노화되고 다 이제 퍼집니다. 이제 늘어져서 겨울 때 가면 관리 안 하면 이제 다 얼어서 다 터지고 다 이제 무용지물 됩니다. 그거 우리 보조금 나간 거 아니에요. 다 50% 자부담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금으로 다 만들어 놓은 시설들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방치시켜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뭔가 누군가는 총대를 쥐고 이걸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한 27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할 적마다 이제 말이 틀리고 난 이제 나도 하도 이제는 할 수가 이제 동종이가 우리 담당 직원들도 불쌍하고 그 되지도 않는 말 오늘 한 말 틀리고 그 다음 날 가서 한 네. 말 틀리고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불쌍할 정도예요 진짜. 동종이 가요 가기는. 그래서 누군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제 살리는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이제 진짜 그 운영을 안 하고 저긴다 그러면 뭐 폐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보조금 회수나 이런 이제 행정 조치는 이제 별도로 들어야 되겠죠. 저희 뭐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살려서 좀 다시 좀 1호 매장이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살려서 좀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그 기차서 대표는 사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최지윤이라는 그 직원이 이제 지금 그거를 운영하다시피 했는데 그 최지윤이라는 직원이 지금도 이제 계속 실제로는 뭐 직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뭐 국민 권익에 밀어내고 그러는 거는 계속 민원을 내고 저희들한테 뭐 그 자료 요구하고 그런 거 계속 하고 자기한테 또 우호적인 사람한테 또 물건을 납품이라고 뭐 팩트가 이건 정확한 겁니다. 뭐 시작할 때가 물건까지 납품하라고도 전화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던 이 로컬푸드 매장이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이 지금 아주 완전 망신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질질 끌려다녀야 돼 이거. 의원님 그래서 그 대표님하고 임원진들한테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긴 개인 사업이니까 시에서 그 개인 간 사인 간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 어떤 의무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밝혔고 그 안에서 뭐 종업원이 뭐 뭘 잘못했던 잘했던 이건 전부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얘기 분명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다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를 해도 우리 시에서 어떤 책임을 구조적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스스로 정리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우리가 또 강제로 뭐 어떻게 정리를 할 수도 없는 처지고요.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 차례 경영상 조언도 해줬고 그 여러 가지 뭐 자료 제출도 사실 우리가 뭐 의무로 뭐 자료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다만 이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여러 가지 그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라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고요. 그 전 조합장 지금 기찬서 조합장이 전땡땡 그 계장 고소했어요? 고소는 안 했지 아직? 예, 안 했습니다. 고소한다고 뭐 별소리 다 들리던데. 이제 엊그제도 또 그 최지훈 그 팀장이 이제 그 공문을 하나 보내가지고요. 네. 그 국민 권익에 제출한 자료를 네. 좀 줘라 그랬더니 그 내용이 이제 형사 고발 관련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또 해서 왔습니다. 그쪽에서 기찬서 측에서 저 고소를 하겠대. 예, 누굴 김땡땡 계장을? 네? 아니 지금 현 지금 현 예, 예. 그리고 현 조합장이 저희들 보기에는 이제 그 최 팀장이 예. 뭐 대리로 하고 있는 거로 보는 그렇지. 거니까 이제 예. 기찬서 대표님이 예. 대리로서 한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형사 고발을 하겠다 명예훼손 및 그런 걸로 해서 고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에다 이제 요청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그거는 그 행정관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제 저희한테 이제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아 참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평택 로컬푸드가 이 쑥대밭이 됩니까? 그 피해를 수백 명이 보고 앉았고. 의원님 그래서 야 지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알았습니다. 지켜보시자고요. 그리고 저 이충 매장권 이제 저 회계과에서 다 이제 조달 신청 다 끝났죠? 예. 끝나서 이제 바로 물건 들어가면은 그래도 뭐 한 7월, 8월 중순이나 말 정도 못했든 네. 간에 뭐 오픈 가능하겠네요. 네, 지금 8월 저희는 이제 7월 말 정도 했으면 했는데요. 이 물리적으로 안 돼. 조달청에서 따져보니까 10달 예. 동안 뭐 제거 안 그거하고 되더라고. 또 이제 송산읍에서도 준비 지금 예. 그 바꿔줬다는 여러 문제가 또 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까지 하면은 8월 중순 정도면 이제 개장하지 않을까 지금. 네, 가능할 것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안중농협엔 뭐 큰 문제 없죠? 진행돼 가고 있는. 거기는 거는. 어차피 지금 이제 그 로컬푸드 직매장만 짓는 게 아니고 예. 청사 자체를 다시 새로운- 지면서 하나로마트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부터 합니다. 네, 강미연 의원님.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네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위치요? 네. 위치는 저기 이충 문화체육관 앞에 있습니다. 아 문화체육관 앞에. 예, 예.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저기 주차장 올라가면서 위쪽에 있습니다. 8월
8월 말에 오픈을 한다는 거죠? 8월 7월? 중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송탄 농협하고는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예, 김성남 의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예, 김승남 의원입니다. 축수상과 28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건은 이드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강화에 우리 연초에 상계 사업으로 3억 3천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 상황이죠. 네. 이 3억 3천만 원은 우리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도 있고요. 아, 국도비요. 네.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서 도비하고 시비에서 2억 3,500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입양비, 유기동물 입양비 거기에서는 이제 시비 국비해서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길고양이 이번 그 업무 계획 보고를 보면 연초에 그 업무 계획의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로 업무 계획에 보고가 돼 있는데요. 연초에 우리가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 운영 관리는 한 1,650도, 이번 보고에는 뭐 830도, 한 50%.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500도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보고에는 입양비 지원에서 18가구 200만 원. 이게 500도와 18가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예상을 한 거하고 실제 이제 입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18가구가 18두입니까? 입양을 했다는 거는 18가구 명의 되고요. 그러니까 18마리라고 예, 예. 볼 수 있. 예. 어떻게 연초에 500두를 입양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10%도 아니고 한 이제 4%? 이 주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제 입양이 좀 지연 내지는 이제 저조한 실적인데요. 입양비가 이제 20만 원이 넘으면은 20만 원이 넘으면 보조를 10만 원을 해줍니다. 저 입양을 할 때. 본 의원님도 네. 이 자료 보고 좀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입양을 할 때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까지 해줍니까? 예, 예산을 이제 보조를 해줍니다. 아, 예산을요? 네, 그래서 20만 원이 미만이 되면은 50%를 보조해주고요. 20만 원이 초과되면은 10만 원을 보조해줍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것도 300두로 연초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보고가 144마리면은 절반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는 건데 예산이 2천만 원이 투자됐다면 거의 마리당 한 14~15만 원 정도가 이것도 우리가 중성화 사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한 15만 원으로 이제 정부 기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초에 그 상계 사업에 3억 3천 예산 중에 이번 후반기 상계 사업으로 지금 1억 1천만 원이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예산 집행이 남게 되면 어떻게 다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요거는 이제 단년성이기 때문에 예, 반납하고 내년도 또 예산 책정을 다시. 같이요. 예. 그러면 이런 그 연초에 그 계획했던 그런 거를 연말에 이걸 지금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실적을 보면 하여튼 저희가 이제 그 팀이 금년 상반기에 생겼는데요.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그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 운영 관리는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위에 소재. 진이에요? 예. 이건 뭐 사설 단체입니까? 예, 개인이. 개인이요? 예. 아, 진이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종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종회를 선언합니다.